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백촌. 해가 지고 나면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에 잠긴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오직 달빛과 개 짖는 소리에 의존해 밤을 견딘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 불을 끄고 창문을 닫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박순자 할머니네 집 마당에서 날카롭고 경황된 개 짖는 소리가 마을을 가르며 터져 나왔다. 월! 월! 으르르르 월! 몽실이 순자 할머니가 3년 전 입양한 믹스견, 평소에는 사람을 너무 잘 따르고 조용하기까지 했던 개였다. 하지만 이날 밤 몽실이는 마치 짐승을 본 듯 으르렁거리며 하얀 머리의 여자를 향해 짖고 있었다. 하얀 머리의 여자, 아니 더 정확히는 순자 할머니 그 자신이었다. 몽실아, 왜 이래? 나야, 나. 너 주인이잖아. 순자 할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개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몽실이는 뒷걸음질을 치며 이를 드러낸 채 계속 짖었다. 귀를 바짝 세우고 털이 곤두선 채로. 아니, 이놈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웃 김말순 아주머니가 이상한 소리에 불을 켜고 창문을 열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몽실이가 왜 저래? 몰라, 그냥 마당에 나왔는데 얘가 이러는 거야. 그때였다. 스르륵. 바람 한 점 불지 않던 밤, 순자 할머니의 마당에 세워진 장독대 하나가 기이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분명히 사람 목소리 같았지만 방향을 알 수 없는 물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 돌려줘?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순자 할머니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몽실이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순자 할머니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빨을 드러낸 채 악! 이놈아 미쳤어! 할머니는 놀라서 뒤로 넘어졌고 몽실이는 발밑에서 어딘가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건 순자 할머니의 치마자락, 아니 할머니의 다리. 그러나 이상했다. 피가 나지 않았다. 이웃 말순 아주머니가 뛰쳐나와 몽실이를 떼어내고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음,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나 할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멍한 듯 그리고 기이하게 공허했다. 그날 밤 몽실이는 마당 끝에 묶였고 밤새도록 짖었다. 쉰 목소리가 되도록 누군가를 쫓아내려는 듯한 울부짖음이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은 충격에 빠졌다. 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200미터 떨어진 개울가에서 하얀 옷을 입은 노파의 시체가 발견된 것이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길고 하얗게 흘러내려 있었다. 경찰은 사진을 들고 순자 할머니를 찾아왔다. 이 사람 아십니까? 순자 할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하얗게 질렸다. 이 여자는 그리고는 말없이 뒷걸음질 치더니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그날 이후 몽실이는 더 이상 짖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백촌의 새벽은 마치 숨을 참고 있는 듯 고요했지만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이 그 정정적을 깨뜨렸다. 발견된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고 손목과 발목에는 묶인 자국이 선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이윽고 의심의 눈초리는 순자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할머니 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잖아. 게다가 걔가 그날 밤 그렇게 미친 듯이 짖었대. 혹시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의심으로, 의심은 두려움으로 버긴하고 있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형사 강민수는 동료 형사와 나란히 앉아 순자 할머니의 이력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상하네. 순자 할머니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마을로 이사 왔다더니. 그런데 말이야, 민수야. 더 이상한 게 있어. 뭔데? 형사는 오래된 실종자 기록을 보여주며 말했다. 1992년 3월 12일, 백촌 인근 산골에서 할머니 한 명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 가족도 없고 주민등록 말소도 안 된 상태, 신원도 불분명했지만 마지막 목격 장소가 이 마을 근처였어. 이거 설마 이번에 발견된 시신이 그 사람이란 말이야. DNA 대조 중이긴 한데 더 놀라운 건 말이야. 이 할머니 사진 자세히 봐. 민수는 확대된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시체가 입고 있던 하얀 저고리의 무늬, 그리고 왼쪽 손등에 작고 검은 점 하나. 나 이거 본 적 있어. 그날 밤 민수는 순자 할머니를 다시 찾았다.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선 희미하게 노래소리가 들렸다. 아주 오래된 자장가 같기도 하고 읍조림 같기도 한 기이한 소리였다. 할머니, 저 경찰인데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었다. 그를 몇 번이고 반복하자 문이 삐걱 열렸다. 안에는 몽실이가 있었다. 몽실이는 어젯밤의 그 격렬한 모습이 아니었다. 정적에 잠긴 듯한 눈, 그리고 침묵.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다. 할머니?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순자 할머니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내가 묻었지. 그 애를. 그런데 왜 돌아온 거지? 아직도 저주가 끝나지 않았단 말인가? 민수는 할머니를 향해 다가갔다. 할머니,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 전체가 새까맣다. 돌려줘야지. 내가 빼앗은 거. 다시 돌려줘야. 그 말과 동시에 몽실이가 낮게 으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순자 할머니를 향한 게 아니었다. 민수를 향해서였다. 왜 나한테 짖지? 그 순간 민수는 거실 벽에 사진들을 보게 되었다. 옛날 흑백 사진. 그리고 그 중 하나, 1980년대 초반의 단체 사진 속에 순자 할머니와 함께 서 있는 하얀 머리의 노파. 민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시신으로 발견된 그 여자였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그는 순자 할머니의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밤의 기억은 흐릿했고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벽에 남겨진 단 하나의 문장. 첫 번째는 끝났다. 다음은 내 차례다. 민수는 입가에 피를 닦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순자 할머니의 흔적은 없었다. 마치 그 공간에 존재한 적조차 없던 것처럼 깨끗하게 비워진 방. 사진도 가구도 몽실이도 모두 사라지고 벽엔 붉은 글씨만이 희미하게 스며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끝났다. 다음은 내 차례다. 그날 이후 민수는 밤마다 같은 악몽에 시달렸다. 새빨간 눈동자의 노파가 어두운 복도 끝에서 자신을 향해 느릿하게 다가오는 꿈. 깨어나면 이마는 땀으로 젖어 있고 손에는 뭔가를 움켜쥔 자국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름 윤정옥, 나이 82세, 교종 당시. 실종일 1992년 3월 12일. 마지막 목격 백촌 뒷산 근처 기록엔 정옥이 실종 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하며 불안에 떨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녀가 실종되기 불과 며칠 전 마을의 새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형사들은 다시 백촌의 과거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수상한 실종자 기록이 드러났다. 대부분은 밤중에 사라졌고 공통점은 모두 같은 계절, 같은 달, 심지어 같은 날이었다. 3월 12일. 민수는 마을의 오래된 주민 중 한 명인 김영배 노인을 찾아갔다. 그는 40년 넘게 백촌에서 살아온 인물이었다. 영배 어르신, 혹시 윤정옥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노인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한참 뒤 마른 입술을 적시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그건 죽음을 부르는 이름이야.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여자 정옥이는 본 걸 말했어야 했어. 그러지 않았다면 그 애들이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민수는 숨을 삼켰다. 어떤 걸? 봤는데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곰팡이 핀 사진 몇 장과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일기장은 정옥의 필체로 가득했다. 오늘도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아이들이 우는 듯한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분명히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이 마을에 살고 있다. 나는 봤다. 하얀 머리의 여자, 그녀는 산속에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먹이고 있었다. 내가 이걸 말하면 나도 그 아이들처럼 사라지게 될까? 민수는 등을 떨며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가 전화를 받자 쉰 목소리가 속삭였다. 민수 씨, 당신이 본 것도 말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분이 다음 밤에 오실 거예요. 뚝!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든 순간 영배 노인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민수는 충격에 빠진 채 그의 곁으로 다가갔지만 이미 눈은 풀리고 심장은 멈춰 있었다. 노인의 입가엔 이상하게도 하얀 털 몇 가닥이 붙어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자정 무렵에 눈을 떴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거실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조심히 거실로 나왔을 때 거기엔 몽실이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눈동자는 붉게 빛났고 목에는 낡고 해진 목줄이 하나 더 걸려 있었다. 그 낡은 목줄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정옥. 몽실이의 붉은 눈동자를 본 순간 민수는 몸이 굳었다.
작고 온순하던 강아지는 사라지고 대신 이질적인 존재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몽실아. 그러자 몽실이는 낮은 목소리로 짖었다. 그것은 짖음이라기보단 경고에 가까운 울음이었다. 컹컹. 그가 온다. 민수는 뒤로 물러섰다. 환각인가? 악몽인가? 하지만 발치에 떨어진 목줄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 위에 적힌 이름 정옥이라는 그 글자는 또렷했다. 그가 손을 뻗어 목줄을 집으려는 순간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수는 얼어붙었다. 한밤중 3시 2분. 민수야, 문 좀 열어라. 그 목소리. 죽은 줄 알았던 영배도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는 민수 눈앞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 열어라. 나 아직 못한 말이 있단다. 민수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문틈 아래로 흘러들어오는 붉은 액체. 피였다. 갑자기 몽실이가 울부짖으며 문을 향해 달려갔다. 컹, 컹, 컹. 그리고 그 짖음에 반응하듯 문 너머의 발소리가 사라졌다. 대신 아주 작고 낡은 소리가 들렸다. 또 실패했군.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오랜 세월 백촌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인물. 이장은 놀랍게도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도 결국 그걸 본 모양이구나. 이장님, 이 마을에 뭔가 있어요. 말 못할 무언가가. 이장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다. 백촌은 매년 3월 12일에 하나를 바쳤다. 뭐라고요? 예전부터 그랬어. 누군가는 사라지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항상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이장은 낡은 서랍을 열고 하나의 그림을 꺼냈다. 그것은 1950년대 마을 전체가 찍힌 흑백 사진이었다. 민수는 사진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모든 사람이 흐릿하게 웃고 있었지만 맨 뒤 나무 그늘 아래에 서 있는 한 사람, 하얀 머리의 할머니. 그녀는 그 어떤 해에도 변하지 않고 사진마다 등장하고 있었다. 1972년, 1986년, 1992년, 2005년. 이 사람은 대체 누구죠? 누군지도 모르네. 이름도 나이도 그저 언제나 존재했어. 항상 3월 12일에 나타났지.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몽실이는 그의 발치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민수야. 그는 창문을 열었다. 어둠 속 담장 너머에 누군가 서 있었다. 하얀 머리카락, 고정된 웃음, 그리고 붉게 충혈된 눈. 그녀가 돌아왔다. 하얀 머리의 여인은 민수와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영상들.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 붉은 달 아래에서 누군가의 의식을 치르는 모습, 그리고 몽실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묶여있는 나무. 그는 비명을 지르며 창문을 닫았다. 이건, 이건 꿈이야. 환상이야. 하지만 발밑에 몽실이는 몸을 웅크리고 숨을 헐떡이며 그의 다리를 긁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지금이야. 기억해. 지금이 아니면 늦어. 다음 날 민수는 마을 도서관의 폐쇄된 지하실에 몰래 들어갔다. 거기엔 공개되지 않은 마을 기록과 신문 스크랩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낡은 철제 캐비닛 안에서 그는 오래된 상자를 하나 찾았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록, 백촌의 그분. 그는 상자를 열고 안의 내용물을 읽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 1949년 백촌에 수상한 집단이 정착했다. 그들은 영혼을 수확하는 자를 숭배했고 매년 3월 12일 아이를 바치는 의식을 진행했다. 그 중심에는 하얀 머리의 여인, 순백의 어머니라 불리는 인물이 있었다. 의식을 거부하거나 도망친 가족은 무참히 사라졌다. 그리고 이 기록을 남긴 마지막 사람은 이장을 맡기 전에 정옥이었다. 나는 그녀를 멈추지 못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몽실이를 보냈다. 그녀는 몽실이만 무서워했다. 그 개는 무언가 보았다. 그녀의 진짜 얼굴을. 민수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은 젊은 정옥이 순백의 어머니와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 써 있던 짧은 문장, 피는 대물림된다. 민수는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기록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와 나,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엔 아무 번호도 뜨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차갑고 또렷하게. 민수야, 왜 도망치니? 너는 내 피잖니? 뚝 전화가 끊기고 도서관 천장에서 먼지와 함께 낡은 인형 하나가 떨어졌다.
인형의 머리는 하얗게 변해 있었고 눈동자는 사람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도서관을 나오던 중 누군가의 그림자를 느꼈다. 누구야? 어둠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경찰, 장 형사. 그러나 그의 표정은 싸늘하고 낯설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왜요? 장 형사는 조용히 웃었다. 당신은 그 피를 이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해의 재물은 당신이 아니니까요. 이번 해의 재물은 당신이 아니니까요. 민수는 장 형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재물인데요? 장 형사는 민수를 피해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 어머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다. 말도 거의 못하시고 거의 의식도 없다. 그녀는 의식이 필요해. 그리고 혈통의 마지막 고리는 끊겨야 하거든. 장형사의 목소리는 마치 누군가에게 빙의된 듯 낮고 딱했다. 멈춰요. 제발. 하지만 장형사는 갑자기 몽실이를 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아직도 저것이 남아 있었군. 예전에도 의식을 방해했던 그 개. 장시리엘이 모른처럼 빛났다. 그 순간 몽실이가 으르렁거리며 장형사에게 달려들었다. 컹! 장형사가 뒤로 물러서려는 찰나 몽실이의 눈동자가 붉은 섬광처럼 빛났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장형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안 돼. 또 그녀가. 그리고 그는 쓰러지며 입에서 피를 토했다. 몸은 convulsing. 입에선 들리지 않는 중얼거림만이 이어졌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몽실이는 무언가를 막을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개가 아니다.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의 요양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병실은 비어 있었다. 오늘 새벽 가족이라 주장한 여성이 데려갔어요. 이름이 백순옥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름 어릴 적 어머니가 자주 중얼거렸던 이름이었다. 백순옥은 내 어머니야. 아니, 어머니의 어머니. 그날 밤 마을 어기. 민수는 다시 그 하얀 머리의 여인을 마주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운 채 붉은 달 아래에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붉은 천, 소금원, 그리고 땅에 박힌 6개 촛불. 민수야, 오랜만이구나. 왜 우리 가족을?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우리는 원래 이 땅을 지키는 자였단다. 피로, 시간으로 존재를 맡고 있었지. 존재.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깨어나고 있어. 이제 네가 마무리할 시간이야. 그 순간 어머니가 민수의 눈앞에서 눈을 떴다. 민수야, 도망쳐. 그녀는 그러나 더 말할 틈도 없이 순백의 여인이 손을 뻗자 어머니는 붉은 빛에 휘감겨 의식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멈춰! 민수는 앞으로 달려들었지만 투명한 장벽 같은 것에 튕겨나갔다. 그리고 지면이 갈라지며 무언가 기이하고 거대한 존재가 아래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형체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팔도 다리도 없고 오직 붉은 눈이 수십 개 떠 있었다. 순백의 여인은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피를 돌려줘야 해. 그때 몽실이가 나타났다. 온몸에서 빛을 뿜으며 의식의 원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눈앞에서 형체가 멈췄다. 그 붉은 눈들이 몽실이만을 향해 집중되었다. 너는 다시 태어난 것이구나. 순백의 여인이 중얼거렸다. 민수는 깨어진 장벽을 뚫고 뛰어들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만해. 이제는 우리 가족을 우리가 지킬 거야. 의식의 원이 부서지며 빛이 폭발했다.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는 붉은 불꽃. 그리고 모든 것이 정지했다. 폭발적인 빛이 사라진 후 마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적에 잠겼다. 붉은 달도 찢겨진 하늘도 지면의 균열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민수는 쓰러진 어머니를 품에 안고 울고 있었다. 몽실이는 한쪽 발을 다친 채 민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순백의 여인 백순옥은 사라지고 없었다. 며칠 뒤 민수는 외할머니의 오래된 집에서 곰팡내 나는 창고 안을 정리하던 중 한 권의 책을 발견했다. 책의 표지는 낡아 있었고 제목은 희미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봉인의 기록.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마을 아래 잠든 고대의 존재. 그 존재를 봉인하기 위해 매 세대마다 한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 개 한 마리가 항상 의식을 지켜왔다는 기록. 그리고 그 개는 매번 다시 태어나 돌아온다는 전설. 민수는 책장을 넘기며 손이 떨렸다. 그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개의 이름은 문시리.
인간과 수호령의 혼이 섞인 존재, 오직 그 존재만이 붉은 눈의 부름을 막을 수 있다. 몽실이 내가 그 존재였구나. 그 순간 몽실이는 조용히 민수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그 눈빛은 단순한 반려동물의 것이 아니었다. 수백 년의 기억이 담긴 듯한 깊고 무거운 눈빛. 며칠 후 마을에선 더 이상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민수는 느꼈다. 무언가가 끝난 게 아니다. 어느 밤 그는 꿈을 꿨다. 붉은 물이 흐르는 강. 그 강 가운데 다시 눈을 뜬 순백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 뒤엔 훨씬 더 거대한 그림자. 붉은 눈 수백 개가 민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자가 속삭였다. 수호자는 하나뿐이 아니다. 피해 사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몽실이가 꿈속에 들어왔다. 몸에서 강한 빛을 내며 그림자 앞을 막아섰다. 시간이 없다. 진실을 보아야 해. 지금부터는 내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 민수는 갑자기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의 장면, 그의 어머니가 의식 중 울부짖는 모습, 한 남자가 칼을 든 채 그를 무릎 꿇은 장면, 그리고 어린아이가 울부짖으며 강아지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그 아이는 민수였다. 그 강아지는 바로 몽실이의 이전 생이었다. 이 모든 건 반복이었어. 민수는 깨달았다. 자신 또한 선택된 자였음을. 눈을 떴을 때 민수는 몽실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끝내야겠어. 몽실이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의 곁을 떠나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디가? 하지만 몽실이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한 통. 다음 봉인의 장소 북쪽산 폐사지 4월 21일 자정. 4월 21일 밤 11시 50분. 민수는 혼자서 북쪽산의 폐사지에 도착했다. 달빛은 흐렸고 공기는 싸늘했다. 몽실이는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는 그를 다시 만날 거라 확신하고 있었다. 폐사지는 오래전 화재로 무너졌지만 그 중심엔 여전히 기이한 돌재단이 있었다. 재단 위엔 낡은 청동 촛대, 그리고 가운데는 누군가 손으로 그은 듯한 붉은 원이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의식이 있었던 거야? 민수가 주변을 살피던 중 나무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왔군.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나왔다. 이수진. 그녀는 민수의 고등학교 선배였고 몇 년 전 실종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하얀 옷, 창백한 얼굴, 그리고 눈동자엔 붉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내가, 내가 왜 여기에? 나도 몰랐어.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왔다. 이 마을에 사는 자들은 다 계약된 피의 후손이야. 넌 마지막 열쇠야, 민수야. 열쇠? 봉인은 피와 기억으로만 유지돼. 그리고 네 안엔 두 가지가 모두 있어. 수호자와 희생자의 피. 그 순간 바람이 거세지며 재단 아래에서 지하로 이어진 통로가 열렸다. 수지는 촛대에 불을 붙이고 앞장섰다. 진실을 봐. 그래야 끝낼 수 있어. 민수는 주저하다가 그녀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기과들로 덮여 있었다. 붉은 눈을 가진 존재들, 사람을 삼키는 그림자, 그리고 강아지들과 아이들이 함께 싸우는 장면. 이게 뭐야? 이건 역사야. 이 마을은 한 존재를 감금하기 위해 만들어졌어. 그 존재는 인간이 만든 악몽, 실험의 결과, 그리고 이제 깨어나려 하고 있어. 그때 땅이 흔들렸다. 벽이 갈라지며 커다란 동굴이 드러났다. 그 안엔 거대한 검은 알 같은 것이 있었고 그 표면엔 수백 개의 붉은 눈이 달려 있었다. 민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게 뭐야? 수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게 심연의 아이야.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잠재워온 존재. 하지만 이제 내 피로 다시 태어나려 해. 그 순간 민수의 등 뒤에서 낯익은 짖는 소리가 들렸다. 컹컹 몽실이. 그러나 몽실이는 평소와 달랐다. 그 몸은 은빛으로 빛나고 두 눈엔 별의 무늬가 피어 있었다. 민수야, 그건 진짜 수진이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진의 모습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 피가 흘렀고 입은 찢어지며 얼굴은 다른 무언가로 변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건
봉인의 수호자이자 파멸의 사자였다. 너는 문을 여는 자이기도 하지만 닫을 수 있는 마지막 자이기도 해. 몽실이가 민수 앞을 막고 짖었다. 그리고 그의 몸을 향해 튀어올랐다. 안 돼! 순간 눈부신 빛이 퍼지며 몽실이와 민수는 함께 동굴 속 중심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눈을 뜬 곳은 전혀 다른 세계. 하늘은 붉었고 땅은 뒤틀려 있었다. 붉은 나무, 검은 강, 공중을 떠도는 눈알들. 여긴 어디지? 몽실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봉인 너머의 세계.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실을 마주할 장소야. 붉은 하늘 아래 민수는 몽실이와 함께 서 있었다. 공중엔 검은 새들이 무리지어 날고 있었고 멀리선 울부짖는 사람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이곳은 현실이 아니야. 꿈도 아니고.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여긴 지옥인가? 몽실이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여긴 현실과 무의식 사이 봉인이 수백 년 동안 틀어막고 있던 악몽의 근원지야.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지면이 갈라지고 안쪽에서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이 솟아올랐다. 그 얼굴은 마치 마을 사람들의 것 같았다. 민수는 그중 하나가 죽은 자신의 할머니의 얼굴이라는 걸 알아봤다. 할머니? 하지만 그것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우린 모두 봉인의 일부였단다. 넌 우리를 해방시켜줄 아이야, 민수야. 그 순간 몽실이가 민수 앞을 막아서 짖었다. 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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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지 마! 그건 내 기억을 먹고 자라는 기생 형상체야. 민수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익숙한 얼굴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친구들, 심지어 엄마와 아빠까지. 그만둬. 이건 진짜가 아니야. 민수가 소리치자 붉은 안개가 퍼지며 형상체들이 물러났다. 그리고 한가운데 드디어 심연의 아이 슈가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검은 존재. 수많은 눈과 입이 온몸을 뒤덮고 움직일 때마다 현실이 일그러졌다. 그 존재는 인간이 만들어낸 죄의 총합이야. 몽실이가 낮게 속삭였다. 사람들이 버리고 감추고 숨기려 한 것들이 세기를 거치며 하나로 뭉쳤어. 봉인은 단지 그걸 외면한 대가였을 뿐이지.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몽실이가 조용히 민수의 손을 핥았다. 너는 마지막 열쇠야. 봉인을 다시 잠그려면 네가 자신을 희생해야 해. 민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죽어야 해? 아니, 몽실이가 말했다. 내 과거, 너의 진실, 네 가장 깊은 두려움, 그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해.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 그게 진짜 봉인의 힘이야. 그 순간 심연의 아이가 민수에게 손을 뻗었다. 공간이 일그러지며 민수의 주변이 기억의 조각으로 변했다. 할머니가 웃던 날, 몽실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 그리고 어린 시절 겁에 질려 숨죽였던 장면들.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무서워. 나 그런 사람 아니었어. 그때 몽실이가 말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하지만 그런 순간이 너였던 것도 맞아. 인정해. 그래야 끝낼 수 있어. 민수는 눈을 떴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도망쳤었어. 난 무서워했고 외면했어. 하지만 이제 끝내겠어. 그가 재단의 중심으로 걸어가 손을 뻗자 강렬한 빛이 터지며 심연의 아이가 괴로워하며 비명을 질렀다. 온몸에서 눈이 터져나가고 입들이 사라졌다. 그러나 동시에 민수의 몸도 서서히 투명해져 갔다. 몽실이가 그를 향해 달려왔다. 민수야, 안 돼. 너무 깊이 들어갔어. 민수는 마지막으로 웃었다. 고마워, 몽실아. 네가 아니었으면 난 절대 이걸 못했을 거야. 그리고 민수의 몸은 빛으로 사라졌다. 아, 세상은 조용해졌다. 붉은 하늘은 사라지고 어둠도 물러났다. 오직 몽실이만 그곳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민수야,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붉던 하늘은 맑게 개고 기이한 형상들은 모두 사라졌으며 마을을 뒤덮었던 저주스러운 기운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한가운데 민수가 사라진 자리에 작은 은빛 깃털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몽실이는 깃털 곁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작고 따뜻했던 아이의 채운 웃음소리, 두려움 속에서도 빛나던 그 눈빛, 모두 사라졌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민수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
기억은 혼란스러웠지만 모두가 무언가 중요한 것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단 한 사람만이 모든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바로 몽실이었다. 민수가 남긴 희생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 결과로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그날 이후 몽실이는 민수의 집 앞에서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시간은 흘렀다. 몽실의 털에는 흰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 눈동자엔 슬픔이 아닌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던 그날 몽실은 꿈을 꿨다. 그 꿈 속엔 민수가 있었다. 하얀 옷을 입고 얘처럼 장난거린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몽실아, 고마워.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하늘에서 부드러운 빛이 내려오더니 몽실의 목에 작고 은은한 종소리를 가진 목걸이가 걸렸다. 그날 이후 몽실이는 다시 마을을 돌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지켜보고 어두운 밤이면 마치 무언가를 감지하는 듯 짖으며 달려갔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몽실이는 마치 사람처럼 우리를 지켜줘요. 가끔 밤마다 혼자 하늘을 보고 웃더라고요. 꼭 누군가와 이야기하듯이. 몇 해 뒤 마을 한복판에는 작은 석상이 세워졌다. 민수, 그리고 몽실, 그 석상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소년과 그 곁에서 당당히 서 있는 강아지를 형상화한 것이었다. 그리고 비문 아래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진실은 두려움을 이겨낼 때 드러난다. 희생은 기억될 때 의미가 된다. 마지막 장면. 깊은 밤, 달이 푸르게 빛나는 마을 어귀. 하얀 털이 은빛처럼 빛나는 노견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짖는다. 컹, 컹컹.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는 인사,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약속 같았다.